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기다려온 해외여행을 드디어 떠났는데 돌아와서는 왜 갔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여행 이후로 함께 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이미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김영수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65세,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고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이제 정말 자신만의 인생을 살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입니다. 김영수 씨에게는 30년 지기 절친한 친구가 둘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와 이정호 씨. 셋이서 대학 동기였거든요.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매달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술 한잔하는 사이였습니다. 언젠가는 셋이서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는 약속도 수없이 했고요. 드디어 그 약속을 실현할 때가 온 겁니다. 김영수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진짜 태국이나 가볼까? 박철민 씨는 눈을 반짝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이정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연금 생활자라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친구들이 같이 가자니까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이렇게 해서 김영수 씨 일행의 태국 방콕 3박 4일 여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출발 전까지 셋은 정말 설렜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매일같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맛집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선물을 사올지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의 그 기대감, 상상이 되시나요? 30년 우정의 결실, 평생 꿈꿔왔던 해외여행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박 4일 후, 같은 인천공항에서 헤어질 때 세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함, 불편함, 그리고 묘한 서운함이 역력했죠. 김영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는 서로를 전혀 몰랐다. 도대체 3박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최미영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최미영 씨는 67세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40년을 근무하다 은퇴하셨습니다. 평생을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던 분이시죠. 자식 교육에도 정성을 다해서 딸 수진 씨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사위도 만나 결혼했습니다. 손자도 하나 있고요. 딸 수진 씨는 평소에 정말 효녀였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안부를 묻고 용돈도 드리고 엄마가 아프시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런 딸이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유럽 여행 어떠세요? 제가 모든 경비 다 대드릴게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시며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엄마께 효도할 때가 됐잖아요. 최미영 씨는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게 아직도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그리고 손자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도는 7박 9일 유럽 패키지 투어였습니다. 최미영 씨로서는 평생에 한 번뿐일 대단한 여행이었죠. 출발 전에 손자 준비물까지 꼼꼼히 챙기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온 후 최미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안 갔으면 좋았을걸. 딸이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다. 여러분, 이 두 사례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해외여행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동반 여행 후 관계 악화를 경험한 비율이 무려 41%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 단위 해외여행 데이터입니다. 다시는 함께 가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38%나 되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족 관계에 금이 가는 여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은 지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은 다를 거야. 우리 친구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도 운이 안 좋았거나 원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관계 심리학을 전공하고 수많은 상담 사례를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해외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관계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고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서 같은 마음으로 여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외여행,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왜 상처가 되고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관계 심리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65세 이후 해외여행이 관계를 망치는 5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녀들과 함께 유럽 투어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랜 친구들과 일본 온천 여행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막막함을, 어떤 분들은 해방감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김영수 씨가 정확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새벽 7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거든요. 주말에도 아이들 뒷바라지, 집안일 도움으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여행이라고는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국내 여행이 전부였죠. 그런 김영수 씨에게 해외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인생의 선물이었어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누려보자는 마음이었죠. 김영수 씨는 퇴직 6개월 전부터 이미 해외여행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태국 여행 브이로그를 보고 여행 카페에 가입해서 후기를 읽고 심지어 태국어 기초 회화책까지 샀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절에서 스님들이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유명한 팟타이 집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고 저녁에는 차오프라야 강에서 디너 크루즈를 타며 친구들과 맥주 한 잔. 얼마나 로맨틱한 상상이었는지요. 친구 박철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늘 바빴던 그에게 해외여행은 성공한 남자의 여유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였어요. 평소 골프나 비싼 레스토랑 이야기를 자주 하던 박철민 씨는 이번 여행에서도 럭셔리한 경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왕 가는 거 제대로 가자.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기억 만들고 오자. 이정호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연금 생활자라 경제적 부담은 있었지만 평생 꿈꿔왔던 해외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중년에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기회가 온 거죠. 한 번만이라도 진짜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 세 친구 모두 나름대로의 기대를 품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방콕 수완나품 공항까지는 약 6시간. 생각보다 긴 비행 시간이었어요. 김영수 씨는 흥미진진했습니다. 창밖 풍경도 구경하고 기내식도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박철민 씨는 일찍부터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에코노미석이 이렇게 좁은 줄 몰랐네. 다음에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야겠다. 이정호 씨는 처음 타보는 국제선에 긴장해서 잠도 못 자고 계속 뒤척였어요. 김영수 씨가 괜찮다, 곧 도착한다며 위로했지만 벌써부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방콕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교통편을 정하는 것부터 의견이 갈렸어요. 김영수 씨는 현지 분위기를 느껴보자며 택시를 제안했고, 박철민 씨는 편안하게 가자며 공항 철도를 주장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뭐든 싸고 안전한 게 좋다며 우왕좌왕했고요. 결국 박철민 씨의 의견대로 공항 철도를 탔는데 김영수 씨는 벌써 아쉬웠습니다. 외국에 왔는데 지하철이라니. 호텔에 도착해서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미리 예약한 트윈 룸 2개. 그런데 누가 누구와 함께 쓸지를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김영수 씨는 편한 대로 하자고 했지만 박철민 씨는 난 혼자 쓰고 싶다고 했고, 이정호 씨는 그럼 나는 누구랑 하며 난처해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첫날부터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아침, 드디어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계획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왓포 사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스님들 탁발하는 모습 보려면 일찍 가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박철민 씨는 여행 와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 호텔 조식부터 먹고 여유롭게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어디에 가든 상관없었지만 친구들이 의견이 다르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됐어요. 나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요. 결국 절충안으로 7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김영수 씨는 탁발 시간을 놓쳐서 아쉬웠고, 박철민 씨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했습니다. 왓포 사원에 도착해서도 문제였어요. 김영수 씨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가이드북을 보며 자세히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씨는 저리 다 거기서 거기지 뭐라며 빨리 다음 장소로 가자고 재촉했어요. 이정호 씨는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처음 와본 해외 절이니까 모든 걸 남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철민 씨가 사진만 찍고 있지 말고 좀 움직이자고 하니까 서둘러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영수 씨는 현지 사람들이 가는 로컬 식당에서 진짜 태국 음식을 먹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박철민 씨는 위생이 안 좋을 것 같다며 호텔 근처 깔끔한 레스토랑을 고집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가격이 걱정됐어요. 호텔 근처 레스토랑은 비쌀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돈 얘기하기가 민망해서 직접 말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박철민 씨가 내가 낼 테니까 괜찮다며 비싼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이정호 씨는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빚진 기분도 들고, 김영수 씨도 이게 진짜 태국 음식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쇼핑몰에 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철민 씨는 명품 쇼핑에 관심이 있었고, 김영수 씨는 기념품 구경을 하고 싶어 했고, 이정호 씨는 그냥 구경만 하고 싶었어요.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이 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정호 씨가 30분 일찍 나와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데 박철민 씨는 시간을 넘겨서 나타났어요. 미안, 좋은 시계 하나 봐두고 있었는데. 김영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약속 시간은 지켜야지. 이정호 형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박철민 씨도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칼같이 지켜야 해? 여행 와서. 이정호 씨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각자 방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 모두 예상과 다른 하루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태국 와서 진짜 태국 문화는 구경도 못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한국식으로 개조된 음식만 먹고 이게 내가 꿈꿔왔던 해외여행인가? 박철민 씨도 불만이었어요. 여행 와서 왜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해? 좀 여유롭게 즐기면 안 되나? 그리고 이정호는 왜 저렇게 소극적이야? 이정호 씨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가? 친구들한테 폐가 되는 건 아닌가?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걸. 이게 바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해외여행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로맨틱한 장면들, SNS에서 본 아름다운 사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멋진 후기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피로감,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 음식이 입에 안 맞는 문제, 화장실이나 숙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꿈꿔왔던 여행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실적 불편함들이 동행자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친구의 습관이 해외에서는 참기 힘든 단점으로 느껴지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김영수 씨, 박철민 씨, 이정호 씨 세 친구의 갈등도 결국 각자가 그려왔던 이상적인 해외여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여행 전에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65세 이후 해외여행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첫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화려한 기대와 냉혹한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 괴리를 함께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향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동행자와 충분히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어떤 여행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미리 조율해 놓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인데, 극한 상황을 가정해서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던 관계도 극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해외여행이 바로 그런 관계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해외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평소에 신사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하고, 늘 배려 깊던 사람이 무신경하게 굴고, 침착하던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김영수 씨 일행의 둘째 날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만난 세 친구의 얼굴은 이미 어색했어요. 전날의 소소한 갈등들이 밤새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친구인데 뭘 그래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왓포 사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택시 기사가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김영수 씨가 준비해온 태국어 책을 꺼내서 왓포라고 말했는데 기사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박철민 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왓포, 왓포 템플. 아, 정말. 박철민 씨는 평소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을 다룰 때의 습관이 나온 거였어요. 답답하면 목소리부터 높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택시 기사는 오히려 더 당황스러워했고, 이정호 씨는 저렇게 큰 소리 내면 어떡해? 하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스마트폰으로 왓포 사진을 보여주고서야 겨우 기사가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죠. 택시 안에서 박철민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여행사에서 영어되는 가이드를 붙여주지 그랬나. 이런 식으로 매번 소통하려면 얼마나 피곤해. 이정호 씨는 작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끼리 와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잖아. 가이드 있으면 일정에 쫓기고. 자유롭긴 뭐가 자유로워.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박철민 씨의 말에 김영수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이 여행을 제안했고 자유여행을 고집했는데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왓포 사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입장권을 사는데 외국인 가격이 따로 있었어요. 현지인은 무료인데 외국인은 200바트, 우리 돈으로 7,000원 정도였죠. 김영수 씨는 그러려니 했는데 박철민 씨가 또 불만을 터뜨렸어요. 이게 말이 돼? 차별 아니야? 한국에서 외국인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난리 나는데. 이정호 씨는 7,000원도 아까워서 망설이고 있었고요. 평소 같으면 이해했을 텐데 해외에서는 모든 것이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절 안에 들어가서도 삼각관계 갈등이 계속됐어요. 김영수 씨는 열심히 안내책자를 읽으며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여기 와불이 길이가 46m래. 태국에서 가장 크다는데. 하지만 박철민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래. 크긴 크네. 그러고는 셀카나 찍고 있었어요. 나중에 SNS에 올리려고요. 김영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명해 주는데 저런 식으로 반응하면. 이정호 씨는 사진 찍기에 바빴어요. 하나하나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박철민 씨가 재촉했습니다. 사진은 나중에도 찍을 수 있어. 빨리 다른 곳도 가보자. 아니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조금만. 에이, 시간 아까워. 김영수 씨가 중재했어요. 뭐 그리 급해. 천천히 구경하자. 그러자 박철민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좋겠다. 시간이 많아서. 나는 여행 와서도 효율적으로 다녀야 한다고. 이 말에 김영수 씨와 이정호 씨 모두 기분이 상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할 일 없는 한가한 사람들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 씨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형들 미안한데 어제처럼 비싼 곳 말고 좀 저렴한 곳에서 먹으면 안 될까? 나도 내 몫은 내고 싶어. 박철민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여행 와서 돈 계산하고 그러냐? 내가 낸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에이, 친구 사이에 뭘 그래. 나중에 한국 가서 한턱 내면 되지. 김영수 씨는 이정호 씨 편을 들었어요. 아니야, 정호 말이 맞아. 우리가 계속 철민이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 각자 내는 게 맞지. 박철민 씨가 화가 났어요. 야, 나 돈 많다고 자랑하려고 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친구들과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부담 없이 지내자는 거지. 결국 각자 계산하기로 했는데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었어요. 현지 로컬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가 태국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김영수 씨가 번역 앱을 켜서 하나하나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박철민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 이럴 거면 그냥 호텔에서 먹지 그랬어. 메뉴도 모르겠고 위생도 의심스럽고. 이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현지 음식 한번 먹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야, 배탈 나면 여행 망친다. 나이 먹고 왜 이렇게 모험을 해? 김영수 씨가 화가 치밀었어요. 모험이 뭐야? 현지 음식 먹는 게 모험이야? 그럼 왜 해외여행을 와? 해외여행 왔다고
무조건 현지 음식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국에서 뭐가 다른 거야? 세 친구는 식당에서 계속 실랑이를 벌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결국 아무것도 주문하지 못하고 나와서 근처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태국 와서 한국 음식을 먹은 거죠. 오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쇼핑몰에서 흩어져서 각자 구경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시간에 박철민 씨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요. 김영수 씨와 이정호 씨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정호 씨가 불안해했어요. 뭔가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외국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무서워. 김영수 씨도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약속 시간은 지켜야지. 연락도 없이. 1시간 후에야 박철민 씨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요. 미안. 좋은 가방 하나 봐두고 있었는데 결정하느라고. 김영수 씨가 따졌어요. 1시간이나 늦었는데 연락 한 번 안 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 쇼핑하느라고 정신 없었어. 그리고 30분 정도 늦은 거 아니야? 1시간이야. 우리 여기서 1시간 기다렸다고. 에이, 그런 걸 왜 그렇게 따져? 여행 와서. 이정호 씨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됐어. 이제 만났으니까 다른 곳 가자. 하지만 김영수 씨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정호야, 내가 그렇게 나오면 철민이가 반성을 안 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박철민 씨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쇼핑하다가 좀 늦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게 잘못이 아니면 뭐가 잘못이야? 너 원래 이렇게 꼼꼼했나? 한국에서도 이래? 한국에서는 혼자 집에 가면 되지. 여기서는 우리가 걱정하잖아. 이렇게 해서 둘째 날도 불편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각자 방에 들어갔을 때 세 친구 모두 깊은 회의감에 빠졌어요.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철민이가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네. 다른 사람 배려는 전혀 안 하고. 박철민 씨도 불만이었어요. 영수는 언제부터 이렇게 간섭쟁이가 됐지? 여행 와서도 규칙. 그리고 정호는 왜 저렇게 소극적이야? 돈도 없으면서 해외여행 와서. 이정호 씨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친구들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차라리 나 혼자 안 왔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해외여행은 관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평소에 숨겨져 있던 성격과 가치관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예민해지고 이기적이 됩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해외여행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해외라는 극한 환경이 관계를 가장 냉혹하게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친구나 가족과 밥 한 끼 먹을 때도 누가 낼까? 하는 순간이 미묘하게 어색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물며 며칠 동안 계속되는 해외여행에서는 어떨까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쇼핑비. 끊임없이 돈이 나가는 상황에서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결정권을 갖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집니다. 이게 바로 해외여행에서 관계를 가장 빠르게 망치는 독입니다. 김영수 씨 일행의 셋째 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는데 벌써부터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호텔 조식은 1인당 15달러 추가 요금이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박철민 씨는 별 생각 없이 조식 먹고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정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2만 원이면 밖에서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형,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어때? 현지 음식도 맛볼 겸. 박철민 씨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헤매기 싫어. 그냥 여기서 편하게 먹자. 내가 낼게. 이정호 씨는 또 빚진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도 박철민 씨가 비싼 레스토랑 비용을 대신 냈는데 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김영수 씨가 중재했어요. 각자 내자. 여행 경비는 각자 부담하는 게 맞아. 그런데 박철민 씨가 약간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왜 그렇게 칼같이구나.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돈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부담 없이 지내자는 거야. 내가 부담된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어색한 분위기가 시작됐어요. 조식을 먹고 나서 오늘 일정을 정하는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철민 씨가 제안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보자. 프라이빗 투어 어때? 전용 가이드와 차량으로 방콕 시내를 돌아보는 거야. 김영수 씨가 물었어요. 그거 얼마나 해? 1일 코스가 1인당 2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27만 원 정도? 이정호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27만 원이면 자신의 하루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반대하기도 어려웠죠. 김영수 씨도 부담스러웠어요. 그거 너무 비싸지 않나? 우리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자. 박철민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야, 해외여행 와서 돈 아끼려고 지하철 타고 다니냐? 이왕 온 김에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한다는 게 무조건 비싸게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럼 뭐야? 대중교통 타고 헤매면서 시간 낭비하자는 거야? 이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들 미안한데 나는 좀 부담스러워서. 박철민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가 정호 몹까지 낼게. 친구한테 돈 때문에 못 해본다고 하게 할 수는 없잖아. 이정호 씨는 더 난처해졌어요. 거절하자니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받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김영수 씨가 화가 났어요. 야, 철민아. 너 그렇게 말하면 정호가 어떤 기분이겠어? 돈 없는 사람 동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동정이 아니라 배려지. 친구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 배려는 상대방이 원할 때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시혜야. 박철민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내가 언제 시혜를 했다는 거야? 그냥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좋은 추억은 모두가 편한 마음으로 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 프라이빗 투어는 포기하고 자유여행으로 하기로 했는데 박철민 씨는 기분이 상했어요. 자신의 선의가 오해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형들, 내가 오늘 점심은 살게. 어제 철민이 형이 많이 내줬으니까. 박철민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각자 내자. 하지만 이정호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내가 내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정호 씨가 고른 식당에 갔는데 정말 저렴한 로컬 식당이었어요. 위생 상태도 별로고 앉을 자리도 플라스틱 의자였죠. 박철민 씨가 불편해했어요. 여기서 먹어도 되나? 좀. 김영수 씨가 눈치를 줬어요. 정호가 내겠다는데 뭐라고 하지 마. 박철민 씨는 마지못해 앉았지만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의자도 불편했고. 하지만 이정호 씨가 내는 식사라서 불평할 수도 없었죠. 이정호 씨는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걸 알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접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만은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오후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 씨가 아내에게 줄 가방을 하나 보고 있었어요. 괜찮은 디자인인데 가격이 150달러였죠.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 김영수 씨가 망설이고 있는데 박철민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거 사. 아내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좀 비싸네. 뭐가 비싸? 해외여행 와서
그 정도도 못 사? 그런데 옆에서 이정호 씨가 보고 있는 가방은 $30짜리였어요. 똑같은 용도의 가방인데 가격 차이가 5배나 났죠. 이정호 씨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150짜리를 살 여유는 없었고 박철민 씨가 이정호 씨를 보더니 말했어요. 정호야, 너도 뭔가 하나 사.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응, 이거 볼게. 그거 말고 좀 더 괜찮은 걸로. 내가 보태줄게. 이정호 씨는 화가 났어요. 자꾸 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난 이거면 충분해. 에이, 왜 그래? 친구 사이에. 친구 사이니까 더 그러지 마. 난 내 형편에 맞게 살 거야. 박철민 씨도 기분이 상했어요. 야,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자꾸 그러면 나도 부담스러워. 김영수 씨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각자 사고 싶은 걸로 사자. 뭐 그리 복잡해.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어요. 저녁이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불러서 레스토랑에 가려고 했는데 택시 기사와 가격 협상을 해야 했어요. 미터기를 안 쓰고 정액제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박철민 씨가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통하지 않았어요. 김영수 씨가 번역 앱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자 박철민 씨가 짜증을 냈어요. 아, 답답해. 그냥 호텔에서 차 불러주라고 하자. 컨시어지 서비스 쓰면 되잖아. 그거 비싸잖아. 비싸면 어때?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낫지. 이정호 씨가 말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하지 마. 우리도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은 고맙지만 효율이 떨어져. 김영수 씨가 화가 났어요. 효율. 여행이 일이야? 친구들과 함께 문제 해결해 가는 것도 여행의 재미 아니야? 재미는 무슨 재미? 스트레스만 쌓이는데. 결국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일반 택시보다 3배나 비쌌어요. 이정호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내내 세 친구는 서로 눈치를 봤어요. 누가 계산할지, 어떻게 나눌지.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니 음식 맛도 모르겠고 대화도 어색했어요. 결국 각자 자기 몫을 계산했는데 팀 문제에서 또 의견이 갈렸어요. 박철민 씨는 20% 팁을 주자고 했고 이정호 씨는 10%면 충분하다고 했고 김영수 씨는 팀 문화를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세 친구는 모두 지쳐 있었어요.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면서 여행할 줄 몰랐네. 친구들과 이런 걸로 갈등할 줄도 몰랐고. 박철민 씨도 불만이었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베풀려고 하는데 자꾸 거절하고. 이해가 안 되네.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 이정호 씨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차라리 혼자 여행하는 게 나았을걸.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돈 문제는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내던 사이라도 해외여행처럼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경제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가면 누구도 편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베풀고 싶어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눈치가 보이고 돈이 적은 사람은 계속 신세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돈과 함께 의사결정권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선택권을 갖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는 입장이 되죠. 이런 구조가 며칠 계속되면 관계에 위계가 생기고 평등했던 친구 사이가 어색해집니다. 해외여행에서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공간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원래는 사랑 노래 가사였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해외여행에서는 이런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고, 심지어 잠자리까지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며칠씩 계속되거든요. 김영수 씨 일행의 마지막 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셋째 날 밤, 김영수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룸메이트인 이정호 씨의 코골이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집에서는 혼자 자던 김영수 씨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새벽 3시, 4시.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정호 씨가 깨서 물을 마시러 나오는 바람에 들켰죠. 형, 왜 안 자고 있어? 김영수 씨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코골이 때문이라고 직접 말하기는 그랬거든요.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혹시 내가 시끄럽게 했나?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이정호 씨도 눈치챘어요. 자신의 코골이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더 미안했죠. 미안해, 형. 집사람이 코골이 심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정말 괜찮다니까. 둘 다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둘 다 불편했어요. 김영수 씨는 잠을 못 자서 짜증이 났고, 이정호 씨는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위축됐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것도 문제였어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순서를 정해야 했는데, 누가 먼저 쓸지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이었죠. 이정호 씨가 먼저 들어가서 30분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집에서는 여유롭게 씻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기다리면서 점점 답답해졌어요. 똑똑? 정호야, 많이 걸려? 아, 미안. 거의 다 했어. 그런데 또 10분이 지났어요. 김영수 씨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거의 다 했다고 하고 또 10분이나. 겨우 이정호 씨가 나왔는데 김영수 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정호 씨도 눈치챘죠? 미안해, 형. 좀 오래 걸렸지?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김영수 씨는 평소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인데 이정호 씨는 느긋느긋한 스타일이었거든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함께 지내니까 이런 차이가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박철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쓰는 방이라서 화장실 문제는 없었지만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죠. 아침에 만났을 때 박철민 씨의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잠 잘 잤어? 김영수 씨가 물었는데 박철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잤어. 끄자니 덥고 켜자니 시끄럽고. 호텔에 말해서 방 바꿔달라고 하지 그랬어. 어떻게 말해? 영어도 안 되는데. 김영수 씨가 답답했어요. 박철민 씨는 평소에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스타일인데 정작 언어 문제는 해결을 못하니까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였어요. 조식을 먹으러 가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김영수 씨는 7시에 먹자고 했고, 박철민 씨는 8시 반에 먹자고 했고, 이정호 씨는 언제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결국 8시에 먹기로 했는데, 김영수 씨는 너무 늦다고 생각했고, 박철민 씨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식당에서도 서로 다른 취향이 부딪혔어요. 김영수 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샐러드와 과일 위주로 먹으려고 했어요. 박철민 씨는 여행 와서 샐러드 먹냐며 베이컨과 소시지를 잔뜩 가져왔고요. 이정호 씨는 돈 아까우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았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도 각자 다른 철학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서로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박철민 씨가 김영수 씨를 보며 말했어요. 영수야, 그것만 먹고 배불러? 여행 와서 그렇게 절제할 필요 없잖아. 김영수 씨는 기분이 상했어요. 난 이게 좋아. 나이 들수록 건강 챙겨야지. 그래도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이 뭐야?
내 스타일이야. 이정호 씨는 가운데서 눈치를 봤어요. 자신도 많이 가져왔는데 욕심쟁이로 보일까봐 오전 일정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김영수 씨는 오늘은 좀 여유롭게 다니자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돌아다녔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철민 씨는 마지막 날인데 놓칠 수 없지라며 빡빡한 일정을 주장했어요. 이정호 씨는 뭐든 좋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쉬고 싶었어요. 결국 절충안으로 오전에는 쇼핑, 오후에는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누구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쇼핑몰에 가서도 계속 갈등이 이어졌어요. 김영수 씨는 기념품 코너에서 천천히 구경하고 싶었어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거든요. 박철민 씨는 명품 매장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고 싶었죠. 이정호 씨는 저렴한 기념품 위주로 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층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어요.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언제 만날까? 거기서 얼마나 더 걸려? 이런 연락이 30분마다 오니까 각자 집중해서 쇼핑할 수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김영수 씨는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먹자고 했어요. 박철민 씨는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먹자고 했고요. 이정호 씨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저렴한 곳에서 먹자고 했어요. 세 사람의 의견이 모두 달랐어요. 그리고 이미 2박 3일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의견이 엇갈렸던 터라 서로 짜증이 났죠.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 취향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네. 박철민 씨도 답답했어요. 맞아. 30년 친구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안 맞을 줄이야. 이정호 씨는 자신 때문에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미안해. 내가 자꾸 다르게 말해서. 아니야, 정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모두 지쳐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이때가 오히려 가장 편안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함께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게 보이네. 철민이는 늘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정호는 너무 소극적이고 박철민 씨도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영수는 언제부터 이렇게 꼼꼼해졌지? 모든 걸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호는 왜 저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 이정호 씨는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계속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친구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도 어색했어요. 마지막 밤이니까 특별한 곳에서 먹자고 했는데 뭔가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지? 김영수 씨가 말했지만 세 사람 모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응, 그래. 다음에 또 가자. 박철민 씨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음에는 혼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웠어, 형들. 나 혼자서는 절대 못 왔을 거야. 이정호 씨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혼자 왔으면 더 편했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익숙하신가요? 관계 심리학에서는 개인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해외여행에서는 이런 개인 공간이 거의 사라집니다. 평소에는 각자 집에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만났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24시간 붙어 있게 되니까 서로의 사소한 습관들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콧꼬리, 화장실 사용 시간, 식사 습관, 쇼핑 스타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해외여행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지혜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진정한 관계의 유지가 힘들어지는 거죠. 20대와 60대가 함께 등산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대는 빠른 걸음으로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고 60대는 천천히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올라가고 싶어 할 겁니다. 둘 다 등산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추구하는 속도와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65세 이후의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구하는 여행의 속도와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었을 때의 방식으로 여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수 씨가 인천공항에 돌아와서 짐을 찾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3박 4일 동안 유명한 관광지는 다 가봤어요. 왓포사원, 왕궁, 차이나타운, 카오산 로드. 여행 가이드북에 나온 곳들은 거의 다 구경했죠. 사진도 많이 찍었고, 기념품도 샀고, 현지 음식도 먹어봤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마치 숙제를 끝내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간 기분이었거든요. 김영수 씨가 정말 원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친구들과 여유롭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 현지 사람들의 일상을 구경하며 천천히 산책하는 시간. 30년 우정을 되돌아보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 하지만 실제 여행에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계속 어딘가로 이동해야 했고, 뭔가를 봐야 했고, 사진을 찍어야 했고, 일정을 소화해야 했죠. 아, 내가 원하던 여행은 이게 아니었는데. 박철민 씨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평소 사업하면서 바쁘게 살던 습관 때문에 여행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친구들에게는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여행이 일이 되어버렸네. 친구들과 편하게 쉬면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정호 씨는 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해외여행을 갔다면 어땠을까? 20대, 30대였다면 체력도 좋고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적었을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해도 몸짓으로라도 소통하려고 했을 것이고 현지 음식이 안 맞아도 모험으로 생각했을 거고 불편한 숙소도 경험이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67세의 이정호 씨에게 해외여행은 모험이 아니라 부담이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고 도전보다는 안전함을 추구하게 됐거든요. 나이 들어서 하는 여행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하는구나. 세 친구 모두 같은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65세 이후의 여행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에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형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여행 어땠어? 박철민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글쎄,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 이정호 씨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 김영수 씨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3박 4일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나? 박철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젊었을 때처럼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고 그런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더라. 이정호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원하는 게 다른 것 같아. 나는 좀 더 여유롭게 다니고 싶었는데 김영수 씨가 제안했어요. 다음에 또 여행 간다면 좀 다르게 해보자. 가까운 곳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박철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잖아. 설악산 온천이나 가서 하루 종일 목욕하고 막걸리 마시고 이야기나 하자. 이정호 씨도 동의했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언어 장벽도 없고 음식도 입에 맞고 부담도 없고. 세 친구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해외여행이라는 큰 틀에 자신들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맞는 여행을 찾기로 한 거죠. 최미영 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에서 돌아온 후 딸 수진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이번 여행에서 엄마는 많이 외로웠어. 수진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요,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것저것 보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엄마는 그런 게 부담스러웠어. 수진 씨가 미안해 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엄마 입장을 생각 못 했네요.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추구하는 여행이 다른 거지. 최미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야. 꼭 유럽이 아니어도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수진 씨가 깨달았어요. 아, 그랬구나. 저희는 엄마께 좋은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정작 엄마가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네요. 맞아. 엄마 나이에는 새로운 경험보다는 편안한 시간이 더 소중해. 수진 씨가 제안했어요. 그럼 다음에는 가까운 온천이나 가요. 아니면 제주도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그게 훨씬 좋겠다. 손자랑도 더 많이 놀 수 있고. 최미영 씨도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여행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노년기의 여행은 얼마나 많은 곳을 가봤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늦은 건 아닙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해볼 필요가 없어요. 대신 정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 자신의 속도에 맞는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나이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체력이 달라졌으면 체력에 맞게, 관심사가 달라졌으면 관심사에 맞게, 우선순위가 달라졌으면 우선순위에 맞게 여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온천에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이 태국에서 3박 4일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손자와 놀이공원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유럽 7박 9일 패키지 투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행보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여행을 할 때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욕심을 줄이고 진짜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 이것이 65세 이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속도를 이해해주고 함께 맞춰 걸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여행할 필요는 없어요. 나를 배려해주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진정한 힐링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나와 같은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여행도 관계도 이제는 양보다 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후 해외여행이 관계를 망치는 5가지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화려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두 번째, 해외라는 극한 환경이 만드는 관계의 시험. 세 번째, 돈과 권력 그리고 책임의 복잡한 역학관계. 네 번째, 거리두기의 지혜. 진정한 관계는 공간에서 시작된다. 다섯 번째, 속도와 선택. 노년기 관계의 새로운 원칙. 김영수 씨와 30년 친구들의 이야기. 최미영 씨와 효녀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외여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떠나는 여행이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갈까? 언제 갈까? 이 같은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대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여행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각자 체력은 어느 정도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활동할 수 있을까?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예산은 얼마나 잡을 수 있어?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예약을 할까?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결정할까? 김영수 씨 일행이 이런 대화를 미리 나눴다면 어땠을까요?
박철민 씨는 럭셔리한 여행을 원한다고 솔직히 말했을 거고, 이정호 씨는 경제적 부담을 걱정한다고 털어놨을 거고, 김영수 씨는 문화체험을 중시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태국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태국을 가더라도 각자의 성향을 고려한 일정을 짰을 거고요. 최미영 씨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진 씨가 엄마, 정말 유럽 여행을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까요? 라고 물었다면 최미영 씨도 자신의 진심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섯 번째, 현명한 선택을 위한 재현 마이너스 관계를 지키는 여행의 지혜.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후 해외여행이 관계를 망치는 5가지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화려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두 번째, 해외라는 극한 환경이 만드는 관계의 시험. 세 번째, 돈과 권력, 그리고 책임의 복잡한 역학관계. 네 번째, 거리두기의 지혜. 진정한 관계는 공간에서 시작된다. 다섯 번째, 속도와 선택. 노년기 관계의 새로운 원칙. 김영수 씨와 30년 친구들의 이야기, 최미영 씨와 효녀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외여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떠나는 여행이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 전 준비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살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갈까? 언제 갈까? 이 같은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대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여행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각자 체력은 어느 정도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활동할 수 있을까?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예산은 얼마나 잡을 수 있어?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예약을 할까?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결정할까? 김영수 씨 일행이 이런 대화를 미리 나눴다면 어땠을까요? 박철민 씨는 럭셔리한 여행을 원한다고 솔직히 말했을 거고, 이정호 씨는 경제적 부담을 걱정한다고 털어놨을 거고, 김영수 씨는 문화체험을 중시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태국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태국을 가더라도 각자의 성향을 고려한 일정을 짰을 거고요. 최미영 씨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진 씨가 엄마, 정말 유럽 여행을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까요? 라고 물었다면 최미영 씨도 자신의 진심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행 중 원칙 배려보다 소통이 우선이다. 여행 중에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좀 쉬고 싶어. 나는 이건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돈이 부담돼. 나는 이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억지로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때도 여행 와서 왜 그래?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대안적 선택 꼭 해외가 아니어도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꼭 해외여행을 가야 하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 일행처럼 30년 우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굳이 태국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강원도 온천에서 2박 3일 하면서 하루 종일 목욕하고 막걸리 마시며 옛날 이야기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최미영 씨처럼 딸과의 시간을 원한다면 유럽보다는 제주도에서 3대가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해외여행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멀리 가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특별한 거예요. 관계의 지속 가능성 일주일 여행보다 평생 우정이 소중하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여행은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지 관계를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요. 30년 우정을 3박 4일 여행 때문에
망칠 필요는 없어요. 효도 여행이 오히려 가족 관계에 금을 가게 할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각자 개별 여행을 다녀와서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이 더 즐거울 수 있어요. 때로는 당일치기 여행이 며칠간의 해외여행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세요. 한 번의 화려한 여행보다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편안한 만남이 더 소중합니다. 나이 들매 지혜 이제는 선택할 때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모든 걸 다 해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함께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여행은 안 가도 됩니다. 나의 속도를 맞춰주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행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해외여행,